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H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남북한 철도 연결,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가 라는 제목으로 김수진 작가와 함께 어제 진행된 남북 철도 연결식과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개성에서 진행되었던 남북한 철도 연결을 위한 착공식 행사 네, 뉴스 들으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네, 26일 개성 반문역 현지에서 남북한 각각 100명씩 참석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 그랬네요. 네. 실내 행사도 있었고 또 실내 행사도 예, 있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취재열기도 굉장히 뜨거웠겠네요. 네, 지제열기가 엄청 뜨거웠죠. 이게 예, 남북한 그렇죠. 함께 모였으니까. 근데 이제 지제지를 북한에서 이제 엄격히 제한하다 나니까 뉴스 오버까지 발생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저도 들었어요. 네. 네. 이거 뭐 취재를 해야 되는데 취재는 못하고 대표가 들어가서 취재하다 보니까 뭐 북한이 통일 열망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그렇죠. 이제 예. 대표로 들어갔던 기자는 통일 연방이라고. 그렇습니다. 통일 예. 연방, 통일 연방 비슷하십니다만 그래도 어감이 다르니까 이런 그렇죠. 해프닝도 있었고요. 착공식에서 또 뭐 북한 철도상인가 개사를 했는데 남한을 조롱했다면서요? 예, 조롱했답니다. 어떤 예.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북한이 이제 남한을 남의 눈치를 보면서 주춤거려서는 어느 때 가서도 민족의 뜨거운 열망을 실현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남한을 조롱했어요. 기왕 뭐 남북한이 이렇게 공을 들여서 하는 행사인데 좀 다소 아쉬운 점 있어도 서로 이렇게 어서어서하면서 그렇죠. 보듬어주면서, 예. 격려하고 잘한다 해야지. 이게 남의 눈치를 보면서 남의 눈치 미국 눈치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철도공사만 딱 끝나고 나서 더 진전이 없단 말이죠 이번에. 그렇죠. 미국이 예. 딱 브레이크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북한으로서는 야 이게 뭐 그냥 쇼하는 거 아니냐. 지들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눈치를 보면서 주춤거려서는 예. 어느 때 가시든지 민족의 뜨거운 통일 열망을 실현할 수 있다. 맞습니다. 말은 하여튼 뭐 번듯하게 잘해요. 그렇죠. 근데 어제 그 행사 비용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 있던데 총 행사 비용이 얼마 들어서요? 총 행사 비용으로 7억 원을 지출했다는 것 같습니다. 야, 7억 원이요? 예. 이게 대한민국 돈이 많긴 많구만요. 야, 이게 뭐 행사 하나 하는 거 7억 원씩 들여가지고 상세한 어떤 내용은 뭐 잘 알 수는 없겠지만은 이 앞으로 행사를 얼마나 많이 할 건데 이게 행사 하나에 7억 원씩 들면 국민의 이런 혈세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참 생각해 볼수록 쓸 때가 있어서 썼겠습니다만은 7억 원이요? 좀 너무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뭐 보면 북한도 철도 상의 개통사를 들어보면 별로 뭐 달가워하는 것 같지 않고 막 그렇죠. 우리를 조롱도 예. 하고 우리 또 취재진도 뭐 제대로 못 들어가고 행사가 아주 어성버성했다는 그런 감이 드는데 예. 굳이 이게 금음날이 다 돼가는 이때 우리가 이렇게 추위에 손 오돌오돌 떨면서 이 철도 개통식을 꼭 해야 되느냐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당장 개통식을 하고 나서도 바로 뭐 북한이 요구하는 것처럼 철도가 쭉쭉 뻗어나가거나 공사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유엔 대북 제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워킹 그룹을 발동시켜 가지고 제 멋대로 이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딱 브레이크 잡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 어느 정도 풀리고 북한도 비핵화에 대해서 좀 진전된 모습을 그렇죠. 보이고 예. 자타가 어느 정도 야 이거 어느 정도 변화가 됐네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인식을 주고 서로가 변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뭐 무슨 일이든지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변화되는 그런 모습은 북한이 전혀 자기들이 모습은 보여주지 않으면서 남한만 이렇게 조롱하고 또 행사 비용만 많이 나가고 예. 이런 식으로 일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행사였습니다만은 그 결과에 있어서는 우리가 응당한 그런 결과를 냈느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든 저렇든 일단은 행사가 진행됐는데 오늘 김수진 기자하고 우리가 좀 솔직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하고
주진 기자하고 뭐 꼭 생각이 같을 수는 없죠. 그렇죠. 여성의 예. 입장, 예. 또 저희 남정이고요. 또 북한의 어떤 실정에 대해서 바삭 잘 아는 것이고, 저는 또 뭐 큼직큼직하게 아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큰 생각부터 같은지 좀 봅시다. 네. 남북한이 철도를 잇는다. 네. 이에 대해서 우리 김순 기자는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찬성입니다. 당연히. 찬성? 저도 찬성입니다. 근데 우리 김순 기자가 찬성한 이유는 뭐죠? 지금 이제 막 급하게 철도가 연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꼭 연결이 돼서 우리 남북한 인민들이 서로 족한 바는 꼭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이것이 성사되어야 한다는 마음에서 찬성합니다. 모든 일이 네. 시작이 절반이라고 네. 평화 통일도 결국은 그렇죠. 한 걸음부터 시작할 것이다. 네. 철도 연결이 그 시작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네. 저도 역시 뭐 별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북한 사람들이 철도 때문에 당하는 엄청난 삶의 고통, 그거를 생각한다면요, 저는 이제라도 바로 그냥 논스톱으로 쭉쭉, 뭐 저기 신우주 그 두만강까지 막 철로가 깔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을 좀 보십시오. 이게 뭐 좀 지난 사진입니다만은 뭐 10년 정도 전의 사진 같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유리도 하나도 없는 이런 기차에 겨우 올라탔는데요. 이게 열차 가리는 못하고 열차 위에 그런 지금 모양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날 현실이거든요. 조금 달라졌다 하지만 별 차이가 없죠. 아 그래도 이런 거 최근에- 봤어요, 진짜? 봤어요. 있을 때. 이게 지금 가장 어려웠던 90년도, 2000년도 초반에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제가 그 이제 북한을 떠나올 때는 그래도 유리는 다 유리는 엮고. 예, 유리는 다 엮고 예. 그래도 조금은 좀 정돈이 돼. 뭐 열차가 며칠에 한 번씩 뛰니까 예. 차에 사람들이 그렇게 그때처럼 매달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야, 근데 이 열차 예. 위에 예.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분들도 뭐 서슴치 않고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권한의 행군 시기 예, 예.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까지 이랬습니다. 일단 이 열차를 놓치면 다음 열차는 언제 올지 모르니 그렇죠. 무조건 타고 가야 되는 거죠. 가다가 굶어 죽겠는데요. 근데 가다 이 전기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서 전기줄에 치여서 죽은 사람들도 감전. 많죠. 그 동굴 지나갈 예. 때는 어떻게 몸 숙여야 되네? 숙여야 되는데 그거 이제 잘못 숙여가지고 떨어지거나 또 전기에 치여서 죽는 사람들 정말 많았어요. 네. 이 기관차는 봤어요? 네, 이런 게 그저 많죠. 붉은 기호, 붉은 기호, 예. 전기 기관차. 기관차 앞에다가 예. 써붙이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랬습니까? 예. 근데 이건 그래 좀 중형 기관차고 아주 네. 협계철도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요거 협계철도예요. 예, 이거 있습니다. 절판 가지고 두드려서 어떻게 만드니? 저 이거 타고 네. 함흥에서부터 흥남까지 이게 아. 통근차가 있어요. 이게 동군차인가요? 예, 이게 함흥, 홍남. 물론 거기 아니지만 예, 예. 이러한 거 다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닙니다. 예. 야, 철목 보십시오. 이게 예. 철길 여기에 사람들 쭉 앉아가지고 뭐 언제 차가 뭐 올지 모르니까 전에 뭐 그렇죠. 그냥 앉아서 예. 자도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 철로 침목을 보십시오. 이 짜가리 이전 다 달아나고 한때 고난행군식의 레일 못을 다 빼가지고 못을 팔아먹고 팔아먹고. 그다음에 예. 이 침목은 빼가지고 구두를 덮이고 예. 막 그래가지고 총사라고 하더니 이런 것들이 남한의 정말 첨단 레일이 쫙 깔리고 거기에 고속열차 또는 100km 이상 달리는 그런 열차만 지나가도 북한 사람들 할 놀랄 거예요. 놀라죠. 이런 그 기차도 있는가라고. 그렇죠. 이게 보면 그 함남도 쪽에 그때 원자력 발전소 건설한다고 그 양하 쪽에 심포 신포 양하 쪽에 그 도로는 그때 당시 들어와서 깔아놓은 도로가 지금도 그대로 있거든요. 변하지 않고. 그러지 않고. 예. 참 감회가 깊습니다만은 이런 열악한 삶의 환경들을 남북한 철도 연결은 좀 일신시켜 주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저도 찬성인데, 그러나 저는 수진 기자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있습니다. 철도 연결은 정말 쌍수를 들어 열렬히 환영하나 저는 때가 지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요. 솔직히 수진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이 인간 이하의 그런 생족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철도가 좋지 않아서입니까? 아니면 체제나 김정은 때문입니까?
체제가 안 좋아서 그러죠. 그렇죠. 철도가 지금 문제가 아니죠. 철도가 하나 해결된다 해서 바로 북한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죠. 북한 정부는 그 남한과 이렇게 해가지고 철도를 어떻게 하나 이게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주민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선 철길을 넣는다고 해도 우리한테 남조선으로 다닐 자유가 있겠냐? 그렇죠. 자유를 정부가 주겠냐? 없죠. 예, 그래서 그리고 그 문제, 예.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좀 봅시다. 여기 지금 어제 우리 남한 언론들이 예. 이 착공식이 가지는 의미, 또 남북 철도 연결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아주 대서특필하고 그 의미들을 뽑아냈는데요. 5가지 의미더라고요. 네. 첫째가 기차 타고 북한 건너 유럽 여행 간다. 야, 이게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터질 듯한 그런 낭만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남북이 총뿌리를 내리고 평화 상태로 진입하는 그 첫 계기가 된다라고 의미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요. 세 번째는 대규모 투자로 건설업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오, 너무 좋죠. 우리 그쵸. 지금 예. 건설업계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집을 지어도 팔리지도 않고요. 또 집을 짓는 것조차도 좀 어렵고 재건축 포함해서 이게 뭐 엄청난 그 지금 철도가 깔리는데 토목 건축업계들이 쫙 들어가서 엄청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겠죠. 그리고 북한이 철도 현대화로 김정은을 비핵화로 이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멋있는 예. 문구네. 예.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긍정적인 의미네요. 예. 남북한 경제 협력의 활로를 연다. 그렇죠. 예. 이 5가지 키워드를 뽑아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게 전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저는 이에 대해서 좀 반론을 제기하자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이 있으면 얼마든지 좀 이야기 나누시다. 저희 생각입니다. 일단 기차를 타고 북한을 건너서 유럽으로 여행할 수 있다. 이게 저는 그려볼 수 있는 희망이지만은 저는 이게 사실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요, 북한 지역으로 남한 주민들을 태운 열차가 통과를 해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매역에 서겠습니까? 매역에 서면 남북한 주민들이 타고 같이 열차를 탈 수 있을까요? 안 태우지 않겠어요? 북한 체제로서는 네. 상상도 이거 할 수 없는. 그렇죠. 북한 주민들을 남한 주민들 탄 열차에 동승 안 시킬 거란 말이죠. 그렇죠. 쭉 가는 과정에 남한 주민들이 북한이 그 실상을 그냥 적나라하게 다 볼 수 있잖아요. 북한이 쪽팔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먼저 화물 열차는 갈 수 있을지라도 사람을 태운 이런 열차는 꽤 상시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기까지에는 꼭 김정은이 배려를 돌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그렇죠. 저는 일단은 생각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면요. 네. 그리고 언론이 이야기했던 두 번째, 남북이 총뿌리를 내리고 평화 상태로 진입하는 첫 걸음이 된다. 그런데요, 이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권이 바뀌자마자 어땠습니까? 냉탕 같다, 온탕 같다.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남한의 자유민주의 정치인데 정권이 바뀌면 갑자기 평화 상태로 들어갔던 게 뭐 여러 가지 다른 변수를 맞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금강산에서 살해된 박왕자 여성이나 그리고 또 개성공단이 북한이 한때 가동을 멈추게 했던 것, 그거 다 기억하시죠? 북한이 변심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 조성되었잖아요. 예. 조성될 수 있고 또 우리 정치적 환경이 바뀌면 뭔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럼 그때도 계속해서 평화 상태, 다시는 총뿌리를 들고 우리가 이렇게 대결하는 상태로 하늘이 무너져도 그런 상태는 없다라고 누가 여기서 단언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바라는 길이지만은 사실상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대규모 건설 투자로 건설업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좋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들어가는 돈이 얼마라고 나왔습니까? 언론에서? 144조 원. 144조 원입니다. 이게 국회 예산의결위에서 계산한 것이고요. 코레일은요, 완전 뭐 얼마 안 되더라고요. 1조도 못 되고
뭐 9,800억인가 뭐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 예산위에 전문가들은 144조 원이 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144조 원이면 우리 강산이 무엇인가 훌떡 변해야 됩니다. 네, 변해야 됩니다. 근데 북한에다 144조 원을 퍼여서 그게 레일 깔고 침목 깔고 그다음에 자갈 다 묻혀서 기관차들 대고 하차들 대고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과 우리 국가적 그 반대급부는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죠. 물론 통일로 가는 그 길이라고 하면 144조 원이 아깝겠습니까? 하지만 이 144조 원을 주고도 과거에 우리가 남북 경협을 위해서 엄청난 뭐 돈을 주고도 그 전혀 북한이 고맙단 말 못 듣고 특히 우리가 북한에다가 꽂은 차관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이 차관 지금 일전도 못 봤습니다. 그거 내라 그러면요. 북한이 완전히 뭐 어제 들고 일어날 건데. 예. 마이동풍처럼 해요. 그 무슨 소리냐 하는 식으로. 오히려 더. 예. 오히려 말이야. 그걸 뭐 남북 간 형제지간에 돈을 받아 뭐 이런 어떤 배짱인 거예요. 배째라. 이런 상황에서 144조 원이 우리 국민이 그렇게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철도 현대화 김정은 비핵화로 이끈다. 아, 우리 김수임 작가님, 우리 예. 김정은이 최대의 목표는 뭐일까요? 최대의 목표는 세계의 핵 전략 국가로 되고자 하는 것이 김정은의 야욕입니다. 바로 그렇죠. 예. 그냥 국가가 아닙니다. 세계의 핵 전략 국가가 되겠다는 거죠. 전략 국가. 전략 국가 지금 5개인데 파키스탄, 인도 그리고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뭡니까? 8번째, 9번째 국가라도 핵 보유국이 돼서 세계적 판도에서는 글로벌한 그런 전략 국가가 되겠다는 건데 철도 하나 깔아주면서 너 핵 전략 국가 될 걸 포기하라면 김정은이 포기하겠느냐 말입니다. 네? 그 완전히 그냥 핵 자면서도 핵할 그런 핵 야욕꾼에게 깐 다음에 물어보면 생각이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한참 깐다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정권이 바뀌고 뭐 또 뭐이 바뀌고 하면 될지도 모르는 김정은한테 비핵화를 이끈다.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가 지금 막 꿈꿔하는 환상 같아요. 그렇죠. 자가당착. 전 절대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 교류 협력의 활로를 연다.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북한 때문에 막혀서 다 섬이지 않습니까? 국수 한 그램도 안 나오고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온 나라입니다. 근데 세계 11위의 그런 경제 가국이 되기 위해서 다 배를 띄어서 해서 다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다 배로 수입하고 수출하고 이 수출 주도 국가란 말이죠. 해상 운송이 기본입니다. 단단히 이전 체계가 갖춰졌죠. 근데 이것을 안 하고 이제부터 열차로 북한을 걸쳐서 중국을 걸쳐서 아니면 러시아를 걸쳐서 유럽을 가고 세계로 간다. 이렇게 시스템이 딱 구축되었다고 생각합시다.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이 남한이 그 경제 명목 알았어요. 빡 조였습니다. 못 가. 한 차량도 못 가.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러면 하면 고사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습니다. 그때 예. 배를 다시 가동해가지고 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요. 철도는 나라의 혈맥이라고 해야 합니다. 피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 혈관의 절반 부분을 갖다가 밖으로 드러내고 덜렁덜렁 다닌다. 그것도 언젠가는 해코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혈관의 절반을 맡겨놓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상 우리는 북한에 깔려진 그 철도를 생각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남북한 경제협력의 활로가 아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정말 우리가 긍정적 의미대로 정말 작동하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북한이 정말로 변화의 모양을 보여야 되고 그게 적어도 중국 정도로 시장 경제는 아니더라도 북한 주민들이 시장에서 정말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누구든지 자기 노력과 자기 의지대로 생업을 개척하고 또 세계로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그렇죠. 또 북한이 만일 약속을 지키자면 국제적인 어떤 압력을 가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초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돼 있어야지 북한은 절대로 우리에 대해서 이게 반칙을 안 할 것이야. 그래 자가당착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라의 이 경제체제 전체를 바꿔버리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두고두고 이거 욕 먹힐 이런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방송 제목이 남북한 철도 연결 뭐든가요? 누구를 위해 정이 울리는가? 네. 그렇게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북한 철도 연결, 북한 주민들은 얼마나 바라고 있을까 하는 문제를 우리가 또 좀 솔직히 좀 네, 이야기해 봅시다. 네. 북한 주민들은 바랄 것 같아요? 북한 주민들의 철도가 연결된다면 남조선까지 못 나간다 하더라도 자기 나라 안에서라도 그 연결된 철도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용해요? 못 하는데. 철도를 왜 이용 못해요? 이거는 남한에서 떠나서 중국까지, 남한에서 떠나서 저게 뭐 유럽까지 가야 될 그런 열차들이 그냥 통과한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 서서 사람도 태우고 북한 사람들을 짐도 싣고 같이 가야 되겠는데, 예, 그게 어렵거든요. 어렵죠. 저는 이 사진 보면 딱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사진 보고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게 동문, 부여, 예, 이게 철도 모두 다 남북 철도 연결과 현대화해로 또 아마 새로운 강행군 전투를 벌일 것입니다. 죽고 살아야 될 건 누굽니까? 북한의 북한 주민들이죠. 주민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 주민들의 생각을 미칠 영향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론이면 반론을 이야기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첫째, 북한 주민들은 남북한 철도 연결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북한 주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부역과 동원. 철도 건설에 동원돼서 막 등허리가 저는 휘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 그림은 봤죠? 그건 말도 아닐 겁니다.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도 허리가 휘어지는데 네. 이제 철도 개보수 공사까지 또 하기 시작하면 주민들은 아주 죽어나죠. 그렇죠. 지금 이번에 144조 원을 들여서 북한 철도를 깔아준다 했지만은 사실 그 144조 원 안에 이 남한이 철도 공사를 하듯이 그 철길과 그다음에 이걸 쫙 그 만든 모든 사람들이 인건비가 들어갔습니까? 인건비가 안 들어갔겠죠. 그건 북한 당국이 철길 놓는 거 우리 하겠어. 그러니까 철길과 침목과 그다음에 거기 뭐 자갈과 기계 이런 것들을 보내주고 기관차와 그다음 열차 그래 화차를 달라 이렇게 했겠는데 그거를 북한이 그냥 우리 하겠다라고 했으면 그 하겠다는 것에는 인건비가 땡입니다. 다 인민군대도 사람입니다. 그렇지. 그리고 그 철도 연선 주변에 각 공장 기업소에 또 지원 사업을 해라. 이거 사람들 정말 죽이는 겁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죠. 그런 제대로 된 정권이 사람들을 이렇게 마소처럼 부리고 노예처럼 부르는 그런 정권이 말고, 그래도 이 철길은 철도 건설자들이, 놓아가지고 뭐 인건비가 얼마든지 간에 적정한 인건비를 그쵸. 주면서 사람다운 노동을 시켜야지 이거 김정일 지시라 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뭐 그냥 사람에는 삽자나 꽃갱이 자루처럼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이런 공사가 벌어진다면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이 열차를 탈 수 없다. 그냥 지나간다. 그래 돈 벌어가지고 김정을 통치자금 들어간다 그러면 이 북한 주민들이 이걸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아마 철길 다 돌멩이 던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북한 주민들이 바랄 것이라고 정말 대환영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대환영을 그래요. 타야 된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이 철도 공사가 진행된다면 오히려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안 바라죠. 이런 건 사람이 북한 주민들을 죽이는 일나 같습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북한 예. 지금 현재 남북한 철도 연결과 관련된 디테일한 어떤 협정이나 협의를 하고 있겠는데 그 협의에서요 돈이 얼마 드는가 그게 문제 아닙니다. 어디까지부터 어디까지 연결하니까 그것도 문제 아닙니다. 그 열차에다가 북한 주민들을 태우겠냐 안 태우겠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람입니다. 사람 중심이 정권이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하고 협력할 때 사람을 태워야 된다라고 무조건 주장해야죠. 당신들 내부 사정이 어려우니 우리 남한 주민들이 탄 열차라도 원산소 타고 안변소 타고 또 그렇죠. 신의수 타고 그래 같이 가는 게 어떻겠냐. 이게 통일을 위한 것이고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것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결정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 번째는요. 북한을 횡단하는 열차가 솔로에 들어온다면 일반 북한 주민들이 탄 열차는 계속 대피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반 주민들이 열차는 계속 대피를 대피 먹죠. 먹어야죠. 우리가 김정은이 탄 열차가 지나간다. 그러면 벌써 뭐 오전 오후 한낮 동안 다 대피시키죠. 그렇죠.
왔다가 갈 때까지. 갈 때까지. 그렇다면 남쪽 열차를 멈춤 없이 보내기 위해서 북한의 주민들이 탄 열차, 주민들이 화물들은 다 옆으로 대피시킬 거란 말입니다. 그럼 북한 주민들의 불만은 고조로 올라갑니다. 고조. 이거 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남북한의 철도 연결하겠다는 게 북한이 그 정말 간선들, 지선들까지 다 도와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여객을 절대로 다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한테서 개나 소처럼 취급당하는 것도 너무 억울한데 이 남쪽의 열차도 북한 사람들이 제대로 가지 못하게 계속 잡아놓고 발맹매놓고 대피시키고 이 꼬라지를 보고 북한 주민들이 그냥 입이 그냥 조용히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서울발 저 유럽 열차 북한을 통과했습니다. 그럼 돈을 내겠죠, 당연히. 그 당연히 받내죠. 수진 작가님 생각할 때 그 돈 다 어디 가요? 북한 주민들한테 고루로 갈까요? 아니죠. 아니죠. 김정은 통치자금으로 다 들어가죠. 무조건이죠. 달라면 그렇죠. 그따부터 없죠. 그러면 김정은만 살찌고 살찐 김정은은 뭡니까? 또 북한 주민들이 갖다가 자기 노예로 딱 올가미를 틀지고 숨통을 조이겠는데 평양 시민 500만만 그냥 매개 살려서 날 위해서 만세 부르고 날 위해서 쇼하면 되고 나머지 2천만 주민들은 그건 뭐 그냥 죽어도 모습이나 좋다. 같죠. 예, 죽어 좋다. 정말 살아있는 노예처럼 그런 태도가 더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삐딱해가지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가 이게 막 주워 붙이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건 북에 살았던 그런 그 경험을 가지고 분명히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요. 또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한 이런 거에 대해서 반드시 남북한 철도 어떤 연결을 위한 디테일한 의정서나 협약을 작성할 때는 이런 문제들부터 해결해야 북한 주민들이 마땅한 환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철도 하면 저는 떠오르는 게 철도 약탈을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조차장에서 막 약탈하고. 약탈하잖아요. 그 예. 양식 약탈하고 그다음에 석탄도 석탄 막, 약탈하고 예. 나무 예. 약탈하고 자 남쪽의 그 화물들이 북한을 통과할 때 이런 약탈이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있죠. 무조건 있습니다. 그런데 쌀도 지려오면 쌀 위에도 올라서서 그럼요. 약탈하는데 물론 우리 남한의 화차는 다 이게 철로 만든 하차이고 그 함부로 이제 그 문도 열 수 없기 때문에 못한다. 이 약탈자들 재간이 엄청 많습니다. 이 약탈이 없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북한 주민들이 최소한 먹고 입고 떼고 쓰고 사는 건 해결돼야 되겠죠. 그렇죠. 국이 해결되지 않는 한 남쪽에 좀 먹음직스럽고 정말 돈이 되는 게 지나가는데 사람들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약탈이 시작되면 약탈자는 반드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또 처벌이 또 네. 저건 총살, 여기서 꽝, 저기서 꽝, 북한 여기저기서 피가 낭자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것이 좀 이루어지더라도, 우리가 좀 차가 지연되더라도, 아니, 사람이 사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마 우리 국민들은 이해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김정은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시범게임으로 모조리 다 죽이라. 사람 세워놓고 우리 그런 광경은 너무 많이 보고 그렇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도 그 이제 총살이 여러 곳에서 났죠. 이 희세의 이 악마는 말이죠. 자기 그 집안이 좀 흔들리고 어딘가 뒤가 영 싸늘하다 선선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사람을 죽여가지고 사람들을 또 공포에 떨게 하고 어떻든 저는 철도 연결이 너무 좋은데 때가 아니다라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정말 북한 주민들이 진정 바라는 가장 바쁜 것 철도 연결입니까?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제 가장 바라는 거는 생존과 자유. 이것이 진정 북한 주민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제 마음하고 똑같네요. 정말 북한 주민들은 생존의 위협 이게 좀 없고 제대로 먹을 수 있고 이 그렇죠. 방이라도 좀 떠치고 몸이라도 춥지 않고 그리고 뭐 장사라도 좀 해가지고 내 자력으로 뭔가 살림 꾸려나가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금 올해 이제 가장 그 바라는 게 먹을 것만 좀 풀렸으면 이게 소원이니까 아무 다 참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남북한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번에 회담도 있었고 뭐 지금 철도를 연결한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떠드니까 하는 말이
남한으로부터 돈이란 좀 받지 않았냐. 돈이랑 받았을 것인데 왜 이렇게 우리한테 쌀이랑 안 주냐. 안 주냐. 예, 돈이 들어간 걸로 예. 지금 생각하고 큰 있습니다. 소리 쳤으니까. 예, 그래서 뭐 예. 남한이 뭐 엄청겠다 조공을 바칠 것이다. 뭐 엄청나게 예. 선전해줬어요. 그 쌀이랑 들어왔는데, 아니, 돈이랑 분명히 받았을 것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쌀도 안 푸느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우리 남한이 북한과 교리 협력을 하든 평화와 통일이 길러 나가든 저는 사람을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때 비하겠지만 이 뭐 문재인 정권이 캐치프라이가 뭐입니까?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닙니까? 김정은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북한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2,500만의 우리 형제들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철도도 좋겠지만은 근데 남한 주민들이 이거 타고 뭐 유럽을 간다. 남한 열차 화물들이 북한을 걸쳐서 빨리 중국으로 그것도 좋겠지만은 일단 북한 주민들이요. 사실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저는 이 모든 이제 그 일들에서 144조 원을 들여서 철도 연결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비료 공장을 어떻게 지어주고 통일비어처럼 좋은 종자를 지어가지고 식량을 좀 제대로 작업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연료 문제를 같이 풀어가고 그것이 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뭐 다양한 자연 에너지를 이용하는 기술들을 같이 도입하고 자 이렇게 김정은의 돈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한 이런 게 말고요. 북한 주민들의 초보적인 삶의 요구와 그들이 자유를 주기 위한 이런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 경제 협력 이것이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저는 좀 간청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이제 열기 띤 목소리로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신가 그것이 가진 여러 가지 의미들을 보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 작가님은 언젠가는 남북 철도 연결 꼭 시작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죠. 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김정은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남북 철도 연결 저희는 정말 상수를 들어 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김정은이 있더라도 북한 주민들도 초보적인 어떤 삶의 요구를 어느 정도는 만족시키고 자유를 되찾을 그런 시점에 가서 저는 꼭 남북 철도 연결 되기를 정말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같은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김수진 작가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